아침 전화 2부 집중 인터뷰입니다. 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기치로 내세우고요. 이 행정안전부의 명칭 안전행정부로 또 바꿨고요. 이 재난수칙까지 새로 만들었지만 이 정부가 이번에 보여준 모습 정말 실망스럽죠. 실종자 가족들 이 정부 대응에 대한 이 불신임을 선언하기도 했고요.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말이죠. 이 한국조직학회장도 지내셨고요. 또 정부개혁연구소장도 지내셨는데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창원입니다. 예, 정말 이 정부 대응에 대해 그 국내외 언론들이 모두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일단 정부 부처 간의 엇박자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죠. 네. 일단 재난안전의 총괄 부처는 이제 안행부가 되겠고요. 해난 사고기 때문에 주관 부처는 해수부가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주관 부처가, 총괄 부처하고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는 현황도 이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안전행정부가 이제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 재난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부처로 이제 권한은 이제 많이 확대가 된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그에 걸맞는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예. 이 안전행정부가 이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예.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처는 격상이 되었는데, 네. 거기에 걸맞는 전문성까지 격상되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재난관리 이제 대책본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20명 정도는 안행부 공무원들이에요. 네. 그다음에 소방방재청이라든지 해경이라든지 해수부 분들은 7, 8명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안행부 공무원들이 대개 볼 것 같으면은 재난 관련 경험이 별로 없는 일반 행정직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권한은 크게 격상이 됐지만 전문성이 떨어진다. 네. 결국은 이 안전행정부의 공무원이 이제 일반 행정직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재난에 대한 좀 상황 파악이라든가 네. 이런 경험들이 전무하다는 얘기군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 발생 하루 만에 설치한 대책본부가 한 10여 개 됐고요. 네. 뒤늦게 이제 범부처 사고대책본부가 이제 설치가 됐는데 네.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원인이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전문성.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네. 물론은 이제 범부처 사고대책본부가 총리가 본부장이긴 하지만 네. 사실상 법적 기구는 아닙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볼 것 같으면 법적 공식 기구는 이번에 문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장 좋은 모습은 총리가 본부장으로 있는 범부처 사고대책본부가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장 주관 부처인 해수부나 해경이 네. 다른 부처하고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업무를 총괄 조정해주고 역할을 분담해주면서 현장 주관 부처인 해수부나 해경은 구조 및 대응 업무를 더 좀 실감 있게 해주는 그런 삼박자가 맞을 때 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재난관리 행정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적인 기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인데 그렇습니다. 이 범부처 사고대책본부라는 게 이제 산하에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네요. 워낙 시급하니까. 위로 만들어진 거죠. 그 위로 만들어져 있나요? 총리가 본부장이 되죠. 참 이게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 네. 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이제 연구 보고서를 낸 걸 보면 네. 이 재난 상황에서 특히 이제 부처 간의 업무 협조가 잘 안 된다. 네. 이런 응답이 한 33%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대강 재난 관리의 매뉴얼을 보더라도 지금 한 3,200개 정도 된다 그러는데 네. 부처 간 역할이든지 책임 소재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이거는 누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우리가 보통 그걸 컨트롤 타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제 불명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재난 현장을 갈 것 같으면은 공무원들이 나중에 책임 추궁 문제를 두려워해서 복지부동 행태를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보다 명확한 컨트롤 타워의 설정, 또 책임 소재의 설정, 만일 그것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공동 책임을 묻는다든지 이러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실종자 가족들이 정말 이제 화가 많이 나시고 이 정부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이게 대통령이 직접 이 사고 현장을 찾는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제 진도 현장을 방문하셨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거기서 이제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체근함과 질책이 있어서 어느 정도 단기적 효과는 있을 거로 보이지만 매번 이 엄청난 사건에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선례가 만들어지면 공무원들이 스스로 일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궁극적으로는 시스템적인 개편과 개혁이 우선되어야 공무원들이 대통령만 바라보고 일하는 그런 형태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 여러 가지 배경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동,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보통 부처 할거주의라는 말씀 많이 하죠. 네. 오로지 자기 부처의 문제 이해는 신경 쓰지 않고 또 자기 부처 이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통령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그분들만 신경 쓰고 국민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태들이 보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재난청을 신설하는 방안, 이런 게 좀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조직을 또 새롭게 만든다고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보통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조직을 신설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보통 그런 해결책을 선택할 경우 보면 대개 보면 이제 옥상옥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게 걱정입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안행부 소속으로 지금 소방방재청이 또 있습니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능과 업무의 중복을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직의 신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현재 방재 안전 업무를 하는 분들이 한 2,400분 되는데 그분들이 대개 보면 일반 행정과 시설 공업직렬이에요. 예. 재난 관련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근본적인 대책은 순수한 방재 전문 직렬을 양성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순수한 방재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좀 내실을 키우기 위해서 방재 전문가를 늘리는 게 사실 이런 또 이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